이번 시간에는 사진에 태양빛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터, 렌더, 렌즈 플레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렌즈 플레어 대화 상자의 미리 보기 창에서 빛을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렌즈 타입에서 다른 옵션을 클릭하면서 변화를 봅니다. 다시 50, 300mm 줌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원본 사진에 태양빛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레이어에 태양빛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옵니다. Alt Delete를 눌러 빈 레이어를 검정색으로 채웁니다. 이미지에 필터 메뉴를 적용하면 맨 위에 최근에 사용했던 필터 메뉴가 표시됩니다. 필터, 렌즈 플레어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F를 누릅니다. 레이어스 패널 상단에서 스크린 블렌딩 모드를 선택합니다. 사진에 동일한 태양빛이 추가되었지만 렌즈 플레어 필터를 적용한 레이어가 분리되어 원본에는 어떤 손상도 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렌즈 플레어 필터를 적용하면 이미지에 자연스러운 햇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셀로 그린 끝이 둥근 사각형과 쉐입으로 그린 끝이 둥근 사각형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 문서에서 상단 오렌지 버튼을 클릭한 후 레이어스 패널을 보면 픽셀로 그린 버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렌지 버튼을 클릭한 후 레이어스 패널을 보면 쉐입으로 그린 버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귤 툴을 사용하여 그릴 수 있는 끝이 둥근 사각형 버튼은 홈페이지 디자인에서 메뉴 버튼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끝 모양이 둥근 두 개의 사각형은 텍스트 메뉴보다 길이가 짧은 상태입니다. 픽셀과 쉐입을 각각 선택하여 그린 메뉴의 특징에 맞춰 버튼의 길이를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늘려보고 줄여보겠습니다. 먼저 픽셀 메뉴 버튼의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픽셀 버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을 선택합니다. 문서 상단에서 오렌지 버튼의 중앙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립니다.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메뉴를 충분히 커버할 때까지 단축키 Alt, Shift, 오른쪽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길이를 연장합니다. 여기서 Alt는 복사의 기능이고 Shift는 상하 좌우 방향으로 10픽셀씩 빨리빨리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Alt,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1픽셀씩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쉐입 메뉴 버튼의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쉐입 버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렌지 버튼에서 오른쪽만 클릭하고 드래그해 패스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메뉴를 충분히 커버할 때까지 Shift 오른쪽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길이를 연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의 모양을 왜곡하지 않은 상태로 텍스트 메뉴의 길이에 맞는 메뉴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 버튼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픽셀 버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을 선택한 후 상단의 오렌지 버튼에서 중앙부터 오른쪽까지 클릭하고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립니다.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동해 길이를 줄입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길이를 줄여보겠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단축키 Shift 왼쪽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길이를 짧게 만듭니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쉐입 버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렌지 버튼의 오른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오른쪽 앵커 포인트만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드래그해 길이를 줄입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길이를 줄여보겠습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단축키 Shift 왼쪽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길이를 축소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끝이 둥근 사각형 메뉴 버튼의 길이를 조절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미지에 사용하는 자유 변형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쉐입 버튼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에딧, 프리 트랜스폼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T를 누릅니다. 세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로 길이만 조절해야 하므로 컨트롤 패널에서 Maintain Aspect Ratio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 끕니다.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중앙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길이를 늘린 후 엔터를 누릅니다. Ctrl T를 눌러 자유 변형 방법으로 길이를 늘린 두 번째 메뉴 버튼의 끝 모양과 상단 메뉴 버튼의 끝 모양을 비교해 보면 형태가 왜곡되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끝이 둥근 사각형으로 그린 모양의 길이나 높이를 각각 조절할 때 Ctrl T를 사용하지 말고 오늘 강좌에서 보여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끝이 둥근 사각형이 아닌 모든 형태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자유 변형 단축키인 Ctrl T를 눌러 간편하게 크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단축키 Ctrl T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가로 세로를 함께 조절하기 위해 컨트롤 패널에서 Maintain Aspect Ratio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중앙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길이를 늘린 후 엔터를 누릅니다. 늘어난 가로 길이만큼 세로 높이도 비율에 맞춰 늘어났기 때문에 둥근 끝 모양에 변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이 둥근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 번개가 치는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단축키 Shift, Ctrl, N을 누릅니다. New 레이어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라이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새 레이어를 검정색으로 채웁니다. 필터, 렌더, 디퍼런스 클라우즈 메뉴를 선택합니다. Alt, Ctrl, F를 눌러 디퍼런스 클라우즈 필터를 다시 한번 반복 적용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L을 누릅니다. 레벨스 대화 상자에서 중간 톤 인풋 레벨 값에 2.7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번개가 될 부분을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인버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I를 누릅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대화 상자에서 컨트라스트에 30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라이팅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버레이 블렌딩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X를 눌러 앞 색상을 검정색으로 교체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오퍼서티 50%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더블 클릭합니다. 단축키 레프트 브래킷 또는 라이트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의 하단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번개 효과를 지웁니다. 자연스러운 번개 효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